술도가를 지켜주신 건 감사하지만 형수님에 관한 일은 이거랑 별개라고. 형도 제발 정신 좀 차려. 오흥수는 형인 오장수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던 것만큼 여전히 한동석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형제 중에서 가장 오장수의 도움을 많이 받은 동생이 바로 오흥수였거든요. 오천수나 오범수, 그리고 막내인 오강수의 경우 번듯한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오장수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었지만 오흥수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댄스 강사와 같은 일용 근로를 전전하는 바람에 큰형인 오장수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흥수가 머물렀던 옥탑방 보증금도 오장수가 해준 돈이었죠. 오흥수에게 오장수는 형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섭섭했어요. 마광숙이 천년만년 오장수를 그리워하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3년 정도는 형을 추억하며 형제들 곁을 지켜주길 바랬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다른 남자를 만나버리다니 배신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방에서 우연찮게 대화를 들은 고자동이 정적이 감도는 대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뭔가 결심했다는 듯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흥수야, 너무 장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제 그만해라. 오흥수는 가족도 아닌데 끼어드는 고자동에게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아저씨는 좀 빠지세요. 이건 저희 형제들이랑 형수님 일이라고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고자동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한마디가 오흥수를 일순간의 충격에 빠뜨리고 마는데요. 마광숙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오흥수가 고자동으로 인해 마음을 열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광숙 씨랑 저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방 안의 공기가 한동석의 말 한마디로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고작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침묵에 빠뜨렸어요. 오흥수를 비롯한 나머지 형제들은 마광숙의 손을 잡고 당당히 나타난 한동석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동석은 단순히 아버지가 LX 호텔의 창업주라는 이유로 회장 자리를 물려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정면 돌파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대장부다운 면모가 지금의 자리에 그를 있게 한 것이지 결코 우연이나 운이 아니었죠. LX 호텔을 굴지의 기업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동석은 졸부처럼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리더로서 팔을 걷어붙이고 늘 사태의 본질을 해결해왔습니다. 독고탁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그의 이런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오흥수도 그렇게 만만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뚫어져라 쳐다보는 한동석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또렷이 응시하며 되물었어요. 한동석 회장님,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저희 토스트 가게에 단체 주문해 주신 것도 다 형수님 때문에 그러신 거였나요? 의도적으로 저희에게 접근한 거였냐고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호의라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오흥수의 말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완강히 저항하는 오흥수를 보며 꽤나 당황하는 한동석인데요. 그는 어려운 비즈니스 고객을 설득해왔던 경험으로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장수 씨에 대한 흥수 씨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광숙 씨한테 들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숙 씨도 그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장수 씨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시동생들과 친남매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수도 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흥수 씨, 하늘에 계신 오장수 씨라면 광숙 씨가 행복하길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오흥수는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한동석의 화술에 넘어갈 듯 말 듯 묘하게 설득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속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설득당할 것 같았는지 그는 한동석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싸늘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하늘에 있는 장수형도 아마 형수님한테 섭섭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만 돌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회장님이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불편합니다.
순간 입장이 난처해진 오천수가 한동석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입을 여는데요. 두 분이 교제하시는 걸 모르고 있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알게 되어서 흥수도 많이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흥수는 제가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한동석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흥수는 LX 호텔에서 주문한 200개의 토스트를 재고 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어요. 게다가 이것도 모자라 출입문에 개인 사정으로 쉰다는 종이만 달랑 한 장 붙여놓고 제멋대로 가게 문을 닫아버리는데요. 투자자인 지옥부는 매출을 보고하기 위해 매일같이 출석 도장을 찍던 오흥수가 갑자기 오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토스트 가게에 들렀다가 가게 문을 닫은 걸 알고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결국 술도가에 직접 방문하는 지옥분. 방 안에 멀쩡히 틀어박혀 있는 오흥수를 보고 살짝 짜증이 올라왔지만 최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무슨 일 있어요? 가게 문까지 닫혀 있어서 걱정돼서 왔어요. 미안해 옥분아. 아무리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가게 문은 열었어야 했는데 도저히 일할 기분이 아니었어. 오늘 하루만 쉴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자수성가한 지옥분으로서는 나약하게 드러누운 오흥수가 이해가 될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게 문까지 닫아버릴 정도면 오흥수에게 뭔가 큰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는 생각에 궁금한 표정으로 다시 되묻는 지옥분인데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나한테 말해봐요, 오빠. 그게 말이지. 형수님한테 남자가 생겼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옥분은 눈을 껌뻑이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짜증이 확 솟구쳤어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고작 형수님한테 남자가 생겨서 가게 문을 닫아버리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한테 남자가 생긴 게 어때서요? 사별한 여자도 얼마든지 새 출발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오흥수가 눈에 쌍심지를 켜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요. 야 지옥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형이 죽은 지 1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다른 남자랑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게 말이 돼? 오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요. 언니가 결혼한 지 열흘도 안 돼서 남편분과 사별하셨다면서요. 솔직히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고 오빠가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섭섭해할 이유도 없고요. 지옥분까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자 결국 오흥수는 삐돌이처럼 픽하고 토라져서는 고개를 돌리고 누워버립니다. 너가 그런 애인 줄 몰랐다. 정말 실망이야. 이만 돌아가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찮게 듣고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고자동이었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의 교제 문제로 술도가 형제들과 마광숙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건데요. 같은 시각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숙 씨, 이번 기회에 술도가를 나오는 건 어때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한동석의 말에 두 눈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마광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회장님. 술도가를 나온다는 건 시동생들과 인연을 끊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회장님한테 마음을 열기로 다짐했을 때 마음속으로 장수 씨한테 약속했거든요. 시동생들을 끝까지 친동생처럼 챙기겠다고 말이죠. 만약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장수 씨한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아요.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시동생들을 끔찍이 생각하는 마광숙을 보면서 한동석은 다시 한번 마광숙에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남남이나 다름이 없는 시동생들을 챙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있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사별하면서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시동생들을 챙기고 지키는 것에는 상상 이상의 강한 책임감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남편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본인의 소신을 밀어붙이는 마광숙의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여실히 느낀 순간이었죠. 멍하니 마광숙을 바라보던 한동석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광숙 씨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동생들 마음 돌려볼게요. 나 한번 믿어봐요. 마광숙은 자신의 뜻을 존중해주는 한동석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감동을 받는데요. 하지만 지금 마광숙에게 더 시급한 건 한동석과의 결혼이 아니었어요. 막무가내로 술도가로 들이닥친 강소연이 술도가를 팔아넘기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었거든요. 오천수가 분명히 허름한 모텔에 방치해뒀는데 언제 기어들어와서 인감 도장까지 훔친 건지 이미 인근 부동산에 술도가를 내놓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소연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통화를 한 곳이 다행히 문미순의 편의점이었어요. 처음에 문미순은 일전에 강소연이 두고 간 선글라스를 돌려주기 위해 카운터 아래쪽을 잠시 뒤적거리다가 강소연이 술도가를 부동산에 내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선글라스를 조용히 집어넣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에 재빨리 마광숙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뭐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미순 씨? 한동석과 한창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던 마광숙은 문미순의 전화를 받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지듯 떨어졌고 바닥에 닿은 충격음이 그녀의 심장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왜 그래요, 광숙 씨? 무슨 일 있어요? 회장님, 저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천수도련님 전처였던 여자가 술도가를 부동산에 내놨대요. 뭐라고요? 쌀벌레 사건의 여파도 아직 수습이 안 됐는데 또다시 술도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면서 마광숙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봉고차에 올라타자마자 시동을 켜고 쏜살같이 술도가로 달려가는 마광숙인데요. 허겁지겁 봉고차에서 내린 마광숙은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술도가의 문을 밀치고 들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고자동을 비롯해 오천수까지 하나같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표정만 봐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마광숙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순 씨한테 얘기 듣고 달려왔어요. 강소연 씨가 술도가를 부동산에 내놓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마광숙에게 술도가는 단순한 생업의 터전이 아니었어요. 오장수가 한평생을 정성껏 닦아온 피와 땀이 깃든 삶의 결정체였고 술도가 가족들이 품고 살아온 추억과 희생,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동석과 새 출발하는 것도 죄책감이 들던 참이었는데 술도가마저 허무하게 잃어버린다면 도저히 온전한 정신으로 견딜 자신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눈물을 글썽이는 마광숙을 보며 결국 오천수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찾아봤는데 인감이 보이질 않아요. 아마 처음부터 술도가를 팔아먹을 생각으로 작정하고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직 법적으로 제 배우자로 되어 있어서 범죄라고 신고도 못하고 이를 어쩌죠? 순간 마광숙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 고자동의 등에 엎여 응급실에 실려가는 마광숙인데요. 하지만 마광숙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마다 늘 슈퍼맨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한동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죠. 그는 마광숙이 문미순의 전화를 받고 뛰쳐나갔을 때부터 술도가 인근에 존재한 부동산에 전부 연락을 넣었고 기어코 강소연이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평범한 매수자인 척 가장하여 자신이 술도가를 매수하겠다며 부동산을 통해 강소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당장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오늘 바로 계약금 넣을 테니까 만나서 계약서부터 작성하시죠. LX 호텔 1층 로비 카페에서 봅시다. 멍청한 강소연은 한동석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술도가를 홀랑 팔아먹을 생각에 눈깔이 돌아버려서 훔친 인감을 들고 들뜬 마음으로 한동석을 만나러 나오는데요. 무심한 듯 앉아있는 한동석을 보자마자 강소연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계약금 먼저 보내주시면 그동안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을게요.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어딘가 숨길 수 없는 조급함이 말투에서 묻어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동석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술도가가 한두 푼도 아닌데 거래는 원칙대로 하셔야죠.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 후에 계약금을 송금하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마광숙이 쫓아올까봐 불안해 죽겠는데 한동석이 계약금으로 밀당을 하자 더더욱 똥줄이 타는 강소연인데요. 결국 강소연이 똥 씹은 표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 한동석이 번개처럼 강소연이 들고 있던 인감을 낚아챘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강소연은 그저 멍한 눈으로 한동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강소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내놓지 못해요? 그러자 한동석이 강소연을 두 눈으로 또렷이 응시하며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이 인감도장, 당신 거 아니잖아. 그 말은 정확히 강소연의 빗으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전곡을 찔린 강소연은 입술을 달달 떨면서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남의 도장 훔쳐가 놓고 그딴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냐고. 당장 내 도장 내놔. 분노한 강소연이 한동석의 팔을 붙잡고 몸싸움을 벌이려 하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강소연의 팔을 붙잡고 막아섭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진 강소연에게 그제서야 한동석이 명함을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LX 호텔 회장 한동석입니다. 이 도장은 마광숙 씨 거 같은데 제가 주인에게 잘 돌려줄게요.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함정이었음을 강소연에게 알리는 결정타였습니다. 전 재산을 날린 강소연에게는 술도가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리자 결국 이성을 잃고 미쳐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강소연은 호텔에서 한바탕 난동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죠. 무사히 인감도장을 되찾은 한동석은 마광숙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는데요. 그는 마광숙이 의식을 찾을 때까지 한참 동안 병실에 앉아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곤히 눈을 감고 있는 마광숙을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다른 여자였다면 이렇게까지 술도가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썼을까? 호텔 회장과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깟 술도가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애쓰는 걸까? 보면 볼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광숙이 어떤 마음으로 술도가를 지키려고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마광숙이 의식을 차리고 조금씩 눈을 뜨는데요. 술도가가 벌써 넘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으려는 마광숙을 보고 한동석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광숙 씨, 인감도장 찾았어요. 순간 마광숙의 두 눈이 확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한동석을 바라보다가 금세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고 있었죠. 정말이에요, 회장님? 진짜예요? 너무 기뻐서 한동석을 와락 껴안은 마광숙이 한동석의 품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마광숙만큼이나 한동석에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당연히 오천수였어요. 순전히 강소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긴 하지만 결국 그 책임에서 오천수도 자유로울 수 없었거든요. 쌀벌레 사건도 결국 한동석이 해결하고 막혔던 대출 연장도 한동석이 해결해주고 잃어버렸던 인감까지 찾아주다니. 오천수에게 이제 한동석은 거의 빛과 같은 존재였죠. 회장님, 흥수는 제가 잘 설득해보겠습니다. 이번 일만큼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 말을 들은 한동석은 잠시 오천수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네. 하지만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야. 계속 흥수 씨에게 진심을 보여주면 결국 언젠가 마음이 열리겠지. 형제들이 반대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 자네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줘서 난 정말 고마울 따름이네. 한동석의 넓은 아량에 다시 한번 감탄한 오천수는 오늘에야말로 기필코 오흥수의 마음을 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형수님이 만나는 사람이라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웃으며 따랐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하늘에 있는 장수형도 분명히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술도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때마침 오흥수가 초점이 없는 눈으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흥수야. 지난밤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했던 오천수의 행동이 내내 섭섭했는지 오흥수는 오천수를 살짝 쳐다보더니 곧장 시선을 피했어요. 눈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고 무언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술도가 인감 찾았다며? 다행이네. 그러자 오천수가 오흥수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아니었으면 장수영이 평생 동안 일궈온 이 술도가 생판 남한테 빼앗길 뻔했어. 호텔 경영만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분이 이렇게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라고. 아마 하늘에 있는 장수형도 두 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흥수야. 그냥 우리 형수님이랑 회장님 축복해주자. 하지만 오흥수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술도가를 구해주신 거랑 형수님이 장수영을 배신한 거는 별개야.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 나는 축복해줄 생각 없으니까. 그 말에 오천수가 또다시 뚜껑이 열려서 두 주먹을 불끈 쥐는데요.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사춘기 어린애도 아니고 왜 이렇게 엇나가는 건데? 물론 오흥수의 마음이 아예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천수 본인도 우연찮게 한동석이 마광숙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마광숙이 언제까지 혼자이길 바라는 것 또한 욕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두 사람의 만남을 허락한 것이었죠. 끝까지 굽히지 않는 오흥수를 매섭게 노려보던 오천수가 분을 못 이기고 방으로 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오흥수를 불렀습니다. 고자동이었죠. 흥수야. 그동안 사장님도 하실 만큼 하셨잖아. 이제 그만 헐헐 날아가게 보내드리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흥수의 미간이 확 일그러지는데요. 아저씨까지 왜 그래요? 이건 술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문제니까 이번엔 좀 빠지세요. 그 말에 고자동이 뭔가 결심했다는 듯 단호하게 말을 꺼냈어요. 그럼 너도 빠져야지. 고자동의 말이 터지자 일순간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래. 제가 왜 빠져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결국 고자동의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요. 너랑 장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야. 장수 생각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장수 보내주자. 할 만큼 했잖아.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오흥수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사실 오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강수뿐만 아니라 오흥수도 업둥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생각에 무덤까지 비밀로 하리라 다짐했던 것이었죠. 오흥수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오천수를 바라보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